자, 너무 자주 보는데 이거 하루가 퐁당퐁당으로 보고 있네. 박시영 대표, 이택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더십 하자 가슴에다가 예. 잘 보입니까? 말 못하게 하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입니다.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또 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그 공동 선대위원장 될 줄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 되려면 돼. 2일 5일에 저 집은 될라나 봐. 네. 아. 첫 번째 광고하고 나서 그래도 많이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MBS 조사, 예. MBS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들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MBS 조사도 올라갔고. 어제 발표된 조사 중에는 SBS 조사가 좀 특이했어요. SBS 조사를 못 봤는데 그 다음 장이 있는데요. 입소스. 보시면 입소스하고 조사. 조사했는데 김문수가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17, 한덕수 16, 이준석 4. 이건 이제 정당 이름을 불러줬겠죠. 국민의힘 무소속 뭐 에이스 조사도 네. 에이스 조사도 띄워봤어요. 에이스 리서치가 에이스 리서치. 조사한 뉴시스가 조사한 예, 결과에서도 거기다 보면은 똑같이 나왔어요. 김문수가 27.1, 한덕수 27.1. 상대 경쟁력이 김문수가 좀 더 나은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김문수가 네. 올라올 것이다. 네. 올라왔어. 오늘 뭐 11시에 의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덕수로 단일화하자는 명분이 없잖아요. 면문이 없죠. 표 확장력이 없습니다. 근데 싼 거는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어.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는 사실 주말에 한번 여론 사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법한 여론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안심번호 다 세팅해놓고 네. 뭐 문항도 어느 정도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네.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뭐 김문수 캠프에서 갖고 있던 어떤 카드가 있긴 했었는데 아예 꺼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은 무조건 한덕수는 관둔다고 하니까 네. 뭘 딴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늘 이제 9일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 11일까지. 그럼 사실 끝났어요. 게임은요. 그게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해 이거를?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통한 단일화가 아닌 단판을 통한 단일화가 아니면 근데 단판을 지금 김문수가 양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법원에 예. 또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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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있기 나오니까 때문에 예,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 근데 그거는 김문수 후보 너무 유리하잖아. 네, 뭐 그러면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뉴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네. 원성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그래도 어제 말이 너무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법원이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거취가 뭐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사무총장도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당무 우선권 발동해가지고 네. 정리하겠죠. 네. 예. 김문수 후보로 정리될 가능성이 99%죠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일한 방법은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도장 안 찍어주는 건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쉬운 것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돈을 좀 쓰기를 바랬거든요. 저도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조금 한덕수 후보를 아쉽네요. 응원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던 아주 삿된 그런 상황이 삿된 상황. 저는 삿된이라는 표현을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릇된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삿된 윤석열한테 상황이. 그런 표현했죠.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단판지었잖아요. 공개 단판. 예, 어제요. 그게 김문수 기획에 한덕수가 걸어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당했어요. 어제- 준비가 안 됐더라고 한덕수. 네. 어제 1시간 동안 저도 다 봤는데 네. 전파 낭비였다. 한덕수 후보가 논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 네. 저 아까 모두에 보여주신 브리핑 때 네. 보여주신 1분 30초가 다였던 것 그게 같아요. 전부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듣다 보면은 김문수 얘기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반복했는데 어제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뭐 일반 그 중도 진보 쪽 유튜브뿐만 아니라 보수 쪽 유튜브에서도 김문수에 대한 우호적인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왜냐하면 이게 정당 정치를 아는 사람은 한덕수 같은 행보 도저히 그거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면은 후보 등록하겠다니. 그게 로또 당첨되면 로또 사겠다는 거고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도 안 된다니까. 담은 자기가 넘어가야지. 삿된 심보죠. 삿된 심보. 그러니까 담을 넘겨주면 도둑질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그래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단일화에
승부를 그나마 걸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끝나버렸으니까 예. 이제 변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끌어올려주는 네. 그러니까 대법원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예. 좀 한번 올랐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내란 때문에 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000명, 4,000명 조사를 전화면접 조사를 꼬시 이제 했는데 저희 조사 저희는 하루에 1,000명씩 하거든요. 그렇죠. 이틀에 2,000명. 월화 수목 월화 1,000명씩에서 수목 4,000명. 6,000명씩 6,000명을 일주일에 합니다. 네. 매일 1,000명씩.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 1,000명씩 하잖아요. 우리 매일 1,000명씩 해요. 예. 지난주 금토일 날 우리가 2,000명 조사의 정례 조사를 월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사 대비 그때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9.7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51.7로 2% 포인트가 증가했고요. 아니,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예. 네, 저희도 수목금 조사 예. 하는데 수요일 날 흐름이 민주당 또 진보층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56.7%.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60% 넘어가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도와줘서 그래요. 예.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민주당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번에 사법 쿠데타 일어날 때 일사불란했어요.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했죠. 그건 민주당이 일사불란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다 정리를 해줬어요. 네. 이거 사법 구태타 맞는 것 같아.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거든. 네. 사법 구태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때 취합되는 주말에 정보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는데도 그 시민들이 먼저 앞서가서 만들어낸 분위기. 네. 네. 거기에 타고 간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또 뭐 용기를 낸 판사분들께서 실명으로 네. 입장도 표명해 주시고 해서 네. 국민의 여론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구태타는 사실은 연휴 끝나고 나서 며칠 갈 줄 알았더니 끝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주말 이렇게 연휴 사이에 끝난 거예요. 그 주말 네, 사이에. 맞습니다. 보통 연휴 사이 주말 그리고 특히 연휴 사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번에는 연휴 사이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죠 연휴 기간 잠 동안에. 못 자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요. 네, 네. 징글징글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여론조사 해봐서 시대정신 물어보잖아요. 네. 가장 1순위가 뭐냐면 국가 정상화입니다. 맞아요. 네. 제 자리로 좀 돌아가라. 너무 징글징글해요 진짜. 예. 예. 끝났다 싶으면 또 나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나오고 지금 계엄 이후로 몇 개월째 6개월째 징글징글하다.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그건 저희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저희 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정권 연장이 이제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9. 네. 지난번에 띄워주세요. 금토일 조사 31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67.4 나왔으니까 다양한 걸 띄우네. 진짜 그렇지. 3대 7 지금 30대 70. 더 올라가고 예, 정권 벌어졌어요. 교체해야 된다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뭐 홍준표, 한동 뭐 지지층들이 다 지금 그렇죠. 뭐 탈당하겠다, 뭐 돈 돌려내라, 1억 네, 네. 기탁금 돌려내라,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 연장 의견이 늘어날 수가 없죠. 어제 뭐 또 김상우 의원 탈당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윤석열 데리고 온 두 놈이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할 거면 돈 내놓으라고 네. 하고 그러면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렇죠. 표가 다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나타나고 원래 이런 분열은 공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지금은 잔수가 통하지 않는 선거입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저희도 후보 지지도 3자 대결 삼자 대결을 했죠.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52.6, 김문수 22.5, 이준석 5.8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57.1. 이재명 56%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이제. 예, 그렇게 그 나왔습니다. 조사는. 우리- 자동 답방식은 50%대 중반 예. 넘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은 58.1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찍을 사람이 보수 쪽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가만히 유세만 하고 있거든요. 딴 거 안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은 대구 경북이잖아요. 김문수 후보 고향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33.3, 김문수 34.3. 이거는 박빙입니다. 초박빙. 이런 일은 처음 이런 수치는 처음 봤는데 대선에서. 예. 물론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고 조금 올라가. 레이스 올라가면 가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죠. 예, 격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나 30%를 중반? 예, 중반까지 못 갈 가능성. 이준석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30% 중반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MBS 조사를 보면은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수치도 있었는데
대체로 MBS 조사를 제외하고는 네. 대체로 이재명 대표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제 50%를 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격차는 여전히 한 20% 이상.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가 안 되면 본전을 못 받거든요, 이거. 근데 이준석 후보로 갈아타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김문수로 시작합니다. 가면. 예,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창피한 예. 수준까지 가고 있다.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제일 좋죠. 예. 네. 이러다가 보전 받겠는데? 예. 그런 10%까지는 갈 가능성이 뭐 좀 조심스럽게 있다고 점쳐지고 봅니다. 있습니다. 9.9에서 끊어지면 진짜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빚이거든요.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이재명 51.1, 한덕수 28.1, 이준석 5.6. 저희 조사가 격차가 제일 커요. 네, 저희 네, 조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요 이제.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리가 제일 보수적이야. 예, 국민의힘 지지층 한덕수 쪽으로 조금 더 결집이 됩니다. 김문수보다는.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자세히 잡아내는 것 같아. 실제로 그 보수 표집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네, 맞습니다. 25대 27로 진보 25, 보수 27 정도의 응답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가 활성화되는데도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보수 표집이 더 많아요 저희 조사로는. 그러니까 뭐 소극적인 보수층은 응답 안 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보수층은 꽃이라고 아마 전화가 오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영향력이 네. 크니까요. 예. 예. 꽃이야 그러면 끊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응답해야 되겠구나. 실제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전화 면접 해보면 저희가 가상번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나이를 속이는 지역을 속이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하는 건데 예, 예. 모르는 줄 알고. 보수층에서는 꼭 그 속이는 분들이 일정 있어요. 퍼센트가 계속 나와요.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응답하라고 지시를 받았나 훈련을 받았나 생각이 들 만큼 일정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저희 도전했을 때 뭐 중도층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가 흔들려야 할 텐데 서울에서 보면 이재명 49.9, 한덕수 27.9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뭐 중도층도 말할 거 없고요.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55.8, 한덕수 22.5니까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 보면 보수층이 좀 무기력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지지하려고 해도 마음을 모을 곳이 없잖아요. 한독수로 모아야 되나 김문수로 모아야 되나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네.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면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결국은 뭐 어차피 사실은 안 되는 선거기는 합니다만 윤석열을 빨리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윤어게인이 뭡니까? 아니, 파면되고 나서 윤어게인이 뭐 윤어게인. 지금도 윤석열이 뭐 배우 조정하는 느낌이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가. 네. 네. 윤어게인. 야, 난 진짜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끊어내기는커녕 거기 끌려다녔죠. 네. 윤어게인에.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총선 있다 보니까 이 당원들의 구성이 지금 80만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 극우 성향 맞아요. 바뀌다 보니까 당 경선 때문에 지금 당 의원들도 쉽게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점점. 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아니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나? 또 윤상현 의원이 뭐 20명 데리고 나가서 제3당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뭐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뭐 여전히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라서 보수 재편이 불가피하게 대선 끝나고 분명히 있을 것 나올 같습니다. 겁니다. 네. 나오겠지. 예. 자 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또 갈게요. 네.